5월 달에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관리 실태 감사를 하셨고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우려된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어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권고를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입장을 발표한 걸 보면 과연 감사원이 권고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이게 뭐 기재위도 아니고 제가 국가의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감사원의 이 감사 결과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 운영을 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뭔가 법제화시켜서 재정 규율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좀 체계 있게 쓰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의 가계부를 좀 알뜰하게 쓰자 이런 건데 세계 89개 다 쓰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을 안 하는 국가는 한국하고 터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적한 사항을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률 하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예상보다 이 정부가 예측하는 상황보다 빠르게 국가 채무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 인구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면 아시다시피 세입이 또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있고 또 장기 재정 전망을 이제 기재부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5년 전에 적용한 인구 추계 그리고 사회보험 부분의 전망 결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적했습니다. 중기 재정 전망 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국세 수입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추계 오차가 굉장히 크다. 제가 예결위 간사도 했고 예결위원을 6번 했습니다. 근데 결산 심사할 때마다 세입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남고 어떤 때는 세입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중기 재정 전망이 굉장히 좀 부정확한 상황이 돼 있고 또 재정 수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2001년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이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보장기금 같은 게 적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양호하게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좀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얼마 전에 기재부가 너무도 유연한 사실상 참고사항 정도의 재정준칙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또 도입 시기도 바로가 아니고 2025년 정도가 되면 이미 대한민국 채무 비율은 60%를 상회하게 된다는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가 채무 비율이 60%, 또 총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0.3%, 이 여기서 끊겠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40%의 국가 채무율이 넘어가면 국가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40%가 깨진 건 이해하더라도 60%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보면은 이게 계산 방식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이라든지 또 통합재정 수지를 각각을 한계를 둬서 두 개 다 한계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국가 채무 비율 곱하기 통합재정 수지 비율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은 이게 굉장히 섞여가지고 예.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60%를 상회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기재부의 재정 준칙이라 그러면 감사원이 권고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한도 계산도 국가 채무 따로 또 통합재정 수지 따로 해서 각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고 또 이게 기재부에 따르면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 전혀 보고 안 하고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60%, 65%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기재부에 대한민국이 재정 준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는 안 좋아져 가지고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고 조금 더 뭔가 명확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고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운영 계획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감사원이 권고한 그런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장께서 지금 그런 그 결정을 내리셨으니까 그 기재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재정준칙을 권고할 때 이미 그 정부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정부안과 지금 나오나는 좀 다르다는 점. 예. 저희는 일단 그 종전의 그 정부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권고를 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국가 채무 상승 비율하고 인구 문제가 이제 같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에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재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 뭐 60%가 좋은지 또는 재정 준칙 또는 채무 준칙을 뭐 마이너스 3%, 60% 이 부분은 3%. 예 마이너스 3%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그 코멘트할 입장은 그렇죠.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도 계산식 이거는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나라도 OECD에서 이것을 다 각각 뭐 두 개를 다 가진 데도 있고 하나만 가진 데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것을 각각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93개국이 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운영하고 다만 지금 이제 한도 계산식을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 해야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는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을 이 점은 뭐 기재부 자체가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25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럼 25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25년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조금 빠른 도입과 조금 계산 방식에 있어서 조금 그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25년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재부 말씀하신 것,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좀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이 위반 부분도 그런 뭐 우려하시는 것도 뭐 우려하실 만한 어떤 그 근거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